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31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31번 과제는 기어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의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원본 도면은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도면의 배치를 좀 더 모양을 추가해서 도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배치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어의 작성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어 요목표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기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듈 값이 되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이런 스퍼기어, 이런 평기어를 스퍼기어라고 합니다. 이런 평기어가 다른 기어와 맞물릴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모듈 값이 기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수가 총 이러한 이빨 개수를 위에서부터 세어보면 총 18개의 이수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피치1의 지름은 우리 도면에 보면 PCD 파이 3.6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서클 다이어미터의 약자로서 피치1, 즉 기어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쯤 되겠습니다. 이 부분쯤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다른 기어가 이렇게 와서 물릴 텐데 그 물리는 부분이 바로 피치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지름이 지금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어의 끝부분과 아래쪽 끝부분을 이었을 때 생기는 지름이 바로 이 외형 제일 끝지름이 되겠습니다. 끝지름은 지금 파이 4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도면에. 그래서 이 이빨에 이 기어의 이라고 하는데 이 이빨의 끝 부분을 이으면 하나의 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이끝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물리는 부분을 또 이으면 1.3선으로 작성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피치원입니다. 그리고 기어의 뿌리 부분, 즉 이 기어의 축 부분과 만나는 이 아랫부분을 쭉 이어서 원을 만들면 하나의 또 원이 생성이 되는데 그 원이 바로 이 뿌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래쪽 우리 기어는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가 이끝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끝원의 길이는 도면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가 나오면 우리가 사전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어의 모양을 평면도로 그린 단면으로 나타낸 그림을 가지고 기어의 공부를 좀 하고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의 이 작성 방법이 되겠고, 우리 아까 이 스퍼기어를 평면, 옆으로 단면 처리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반을 절단하고 이 축 반대쪽 이 대칭 기호를 90도 회전해서 측면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HK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이 끝원의 지름됩니다. DO가 되고, 그 다음 기어가 맞물리는 이 중간 부분,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도면에서 그 1.3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피치1의 지름이 됩니다. 그 다음 기어의 아래쪽 부분을 이어주는 이 선, HF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뿌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모듈이라고 했는데, 모듈은 이수분의 피치1의 지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면에서 보면 이수가 18이고 피치1이 36mm였습니다. 그래서 이수분의 피치1의 지름을 하면 바로 모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어를 그릴 때 약속입니다. 스퍼 기어는 바로 이 피치1에서부터 이 끝원까지, 한쪽 이 끝원까지 거리를, 이 HK 거리를 모듈 값으로 하게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지금 2가 되기 때문에 이쪽 위쪽 높이가 2mm가 되고, 반대쪽에도 이 피치1에서부터 거리가 있으므로 또 2m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보면 우리가 피치1이 36mm였는데 바로 이 피치1에서부터 이 끝원까지 거리가 모듈값 m이 되므로 위쪽으로 2mm, 아래쪽으로 2mm가 되어서 전체가 치수 40m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치1에서부터, 즉 이 피치1에서부터 이 아래쪽 거리, 이 끝원까지 거리는 모듈 값에 1.25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이 1.25 모듈 값이 2였기 때문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뿌리원은 1.25에다가 2를 곱하면 1.25에다가 2를 곱하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2.5 거리가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 거리는 5mm만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면에서 이 뿌리원을 계산하면 바로 31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끝원, 이 아래쪽 부분, 이 끝원까지 지름이 바로 31mm로 그렇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mm가 원래는 주어져야 하는데 이 치수가 없다고 해서 계산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피치1에서부터 위쪽은 모듈 값, 아래쪽은 1.25배 곱하기 모듈 값으로 해서 2.5, 즉 이 2.5 거리로 만큼 되고,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2배 해주어서 모듈 값에 2배 해주어서 40mm, 이 뿌리원은 1.25 곱하기 2 해서 2.5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2개가 있으므로 5mm가 되어서 36에서 5를 빼면 31m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의 실제 기어 이 하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어 작성할 때 우리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기어의 절반 우리 기어 모양에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만 그리고 나중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시켜서 모형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그릴 때 거리 값들을 우리가 기어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 1번이 중심이 되는 선입니다. 바로 기어에서 중심이 되는 선. 즉 수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기어를 가정했을 때 중심이 되는 원점에서부터 중심이 되는 그 선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어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어 날이 옆으로 살짝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호로 그려집니다. 즉 아래쪽 그림을 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원지름, 우리가 아까 40mm였습니다. 40mm만큼 옆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호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로 그려지는데 바로 이 3번 위치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랬을 때 이 3번을 기준으로 해서 3번 선을 기준으로 해서 3번에서부터 1번 사이의 거리가 식으로 주어져 있고, 3번에서부터 2번 사이의 거리, 그리고 3번에서부터 4번 사이
이 선까지 거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에서는. 그래서 그 거리는 자 3번에서부터 중심선까지 거리는 0.785 곱하기 모듈 값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퍼기어에서 모듈 값이 2였기 때문에 0.785 곱하기 2를 하면 1.57m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를 보면 이 3을 선을 하나 그려놓고 3에서부터 거리를 중심선까지 거리를 1.57mm로 준 겁니다. 그 다음 3번부터 1번 중심선까지는 1.57로 했고 3번부터 호가 시작되는 이 2번까지 거리는 바로 2분의 모듈 값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2였고 2분의 2를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 3번 선에서부터 호가 시작되는 위쪽에서 호가 시작되는 전까지 거리를 1mm로 준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기준선으로부터 아래쪽 호가 끝나는 기어의 몸통 부분이 끝나는 4번 전까지 거리는 바로 4분의 m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2를 하면 모듈 값이 2였으니까 결과값은 거리값은 0.5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부터 4번 사이 거리는 0.5로 주고 그 다음 홀을 그린 다음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똑같이 밀어시키면 기어 하나에 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전 지식을 좀 알고 나서 기어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면을 보면 자, 오늘 도면은 이 부분들을 돌출로 작업하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 회전을 통해서 몸통을 만들어서 기어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뿌리원까지를 몸통으로 해서 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뿌리원은 아까 계산했을 때 36mm에서 2.5, 2.5만큼 내려와서 전체 5mm만큼, 즉 지름이 31mm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도면에서 보면 92mm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92mm가 되는 선을 작성하고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클릭하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해서 치수 스케치 마무리 위쪽에 보시면 우리 구성선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선이 있었고 그 아래에 보면 중심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어떤 회전 프로파일을 그렸을 때 바로 회전으로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하면 회전체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거리가 치수를 보면 위쪽이 바로 절반으로 했을 때 전체가 15mm이므로 절반은 7.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대략 7.5 위치, 적절히 7.5 위치를 거리를 7.5로 입력하고 바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7.5를 입력하고 바로 그리면 선이 구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리를 보면 거리가 모양들이 일단 대략적인 모양들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하고 반대쪽의 높이가 또 15mm로 같고 그 다음 그 위의 높이는 23mm이고 반대쪽도 23mm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아까 31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모양만 만들고 같은 높이로
자, ESC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모양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7.5도 한번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치수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심선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심선으로 바꾸면 이 선 부분과 아래쪽 중심선을 클릭하면 바로 지름으로 계산되어서 치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15파이 만약에 이 거리가 중심선이 아니라면 치수를 입력하면 선과 선을 클릭하면 바로 7.5mm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중심선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 보면 바로 지름 15mm 아래쪽으로 그냥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지름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높이로 그렸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되긴 하지만 치수를 한번 넣어보면 똑같이 15mm가 되고 과도하게 구속된다고 해도 승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름은 바로 23mm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선과 위쪽 부분을 클릭하고 이 치수를 23mm로 변경해 줍니다. 이쪽을 수평해서 이 선과 동일선상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선도 바로 구속이 23mm로 구속되었습니다. 승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되는 치수들은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위쪽 바로 이 부분의 치수는 우리가 바로 아까 31mm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mm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가 대략 이런 거리로 입력이 되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부터 거리들을 계산해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이 첫 번째 꺾어지는 높이까지가 32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이 첫 번째 거리, 이 거리가 바로 32mm였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부터 다시 같은 높이인 지름 23mm까지 거리가 47mm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줘 보겠습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바로 47mm였습니다. 그 다음 자, 위쪽에 우리 기어가 그려지는 이 부분은 지름 15mm이고 그 다음 그 옆에 치수는 14mm입니다. 그래서 거리 값을 주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바로 15mm였고 그 다음 치수 이 부분과 이 선의 거리는 14mm였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구속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는 47, 32, 14, 15mm 치수를 주면 구속이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작업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작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바로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가운데가 중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선택하는 순간 바로 3D 모양의 부품이 바로 작성이 됩니다. 바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각투상도와 원래 도면을 봤을 때 등각투상도와 같은 모양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뷰 큐브를 조정해서 다시 홈뷰를 설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기어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기어는 바로 우리 이 면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의 이 측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하든지 아니면 가운데 부분에 이 15mm 가운데에 중간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든지 중간 평면을 만들면 대칭을 좌우로 해주면 되고 이쪽 면에서 스케치를 하면 이 면에서부터 기어 몸통을 만들고 15mm만큼 돌출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안쪽을 투영하고 F7을 클릭하여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서 앞쪽 부분들을 임의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어에서 우리가 이 피치원의 지름을 36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원이 그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원이 40mm였습니다. 이 이빨의 끝과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 중심에서부터 먼저 피치원의 지름, 이 끝원의 지름 40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피치원의 지름 36mm를 작성합니다. 자, 피치원은 우리가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을 선택하고 우리 구성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기어의 일을 설명했던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클릭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을 하나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도 선을 선택하고 중심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홀을 그리기, 이제 이빨의 끝부분과 홀을 그려야 되는데 홀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에 수직으로 3등분을 적절한 위치로 해줍니다. 즉, 이 끝원과 피치원과 이 뿌리원을 수직으로 지나는 선들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홀을 이용해서 이 세 점을 이용해서 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점의 교차점으로 홀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케치하면 우리가 기어 2에서 기준이 바로 이 3번 선이 기준이고 이 3번 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0.785 곱하기 m 그래서 1.57.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까지가 2분의 m이어서 1, 3번에서 4번까지가 4분의 m이어서 0.5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호가 그려지는 호의 중간점에서부터 우리 가상으로 그려진 이 점까지 거리가 1.57입니다. 자, 1.57을 입력하면 위치가 이 선이 우리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이 선을 이렇게 옮겨서 안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선들은 좀 가까이 당겨서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번 선에서부터 첫 번째 선까지 거리가 2분의 m으로 해서 1mm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이번에는 1mm로 주겠습니다. 선이 벗어난다면 위치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서 선이 원에 겹쳐지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기준 3번 기준선에서부터 아래쪽은 4분의 m 모듈 값으로 해서 4분의 2 0.5 거리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아래쪽 선을 클릭해서 0.5mm 거리로 치수를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기어의 이 위쪽에 몸통이 되는 위쪽 외형 이끄던이 되는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기 해주겠습니다. 자, 자르기를 선택하고
원을 클릭하면 이 부분만 남고 모두 잘려나갑니다. 이 선이 경계가 되고 이 선이 경계가 되어서 바깥 부분들인 모두 잘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원, 이 끝원, 이 뿌리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피치원과 만나는 점에, 세 점에 호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에 보면 세 점호로 그리는데 순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끝점 1번, 2번을 먼저, 위치는 1번이나 2번 중에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운데 점을 세 번째에 찍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쪽 또는 아래쪽을 찍습니다. 반드시 교차점이 되도록 이렇게 보면 X 표시가 나타날 때 클릭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 또 교차점을 잘 찾아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피치원과 만나는 세 번째 점을 클릭해 주면 선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그린 수직선도 구성선으로 모두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선으로 미리 처음부터 변경하고 치수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돌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어에 그릴 때 아래쪽 그림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구속을 주기 위해서 치수를 선택하고 호에 치수를 주면 바로 호가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똑같은 모양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되는 거리를 반대쪽에 또 스케치 선을 세 가지를 스케치하고 다시 치수를 준 다음에 호를 또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복잡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치 메뉴의 치수 옆에 보면 바로 패턴이 있고 패턴 중에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미러 선택. 어떤 것을 대칭으로 보낼 건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한 이 호와 기어의 이 위쪽 부분이 되는 이 끝원 부분을 두 개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미러선은 바로 대칭이 되는 선입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대칭을 되는 이 중심선을 그려서 우리가 스케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한번 클릭해주면 바로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해주면 반대쪽에 그리고 종료해주면 반대쪽에 기어의 이 모양이 하나가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뷰를 누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점은 자, 우리가 아래쪽 부분을 형상 투영하였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열려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돌출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모든 영역이 닫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원을 선택하고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아래쪽 부분을 겹쳐서 그린 다음에 자르기로 바깥 부분을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이 끝점과 이 끝점을 그냥 클릭해주면 안쪽이 다 파묻힙니다. 그래서 파묻히기 때문에 돌출을 주더라도 겹쳐져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F7을 클릭해서 그래픽 슬라이스한 부분들을 앞쪽 부분들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3D 모형에 돌출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스케치한 이 하나의 모양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므로 방향을 1번에서 2번으로 변경해줍니다. 자, 변경하는 순간 차지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접합으로 다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거리는 우리가 이 위폭이 15mm 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15mm로 주면
기어의 이가 하나 완성된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어가 이가 하나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도면을 보면 이 위쪽 부분이 못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각투상도나 우리 옆으로 나타낸 이 도면을 보면 이 위쪽 부분이 못딱이 되어 있는데 못딱이 값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하기가 쉬운데 주소를 보면 토시되고 지시 없는 못딱이는 C 0.5m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왼쪽에 보면 이 왼쪽 끝부분 C 1mm로 못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왼쪽에 못딱이 한 거리보다 이 기어의 이빨 끝을 못딱이 한 값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2mm 정도를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를 2mm로 선택한 다음 이쪽 모서리입니다. 클릭해주고 반대쪽에도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각투상도에서 이 이빨 모양 하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는 이 이빨 하나만 작성하면 90% 이상 완료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요 목표를 보면 이 수가 18개이므로 우리 원형 패턴으로 18개를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패턴 가운데에 있는 패턴에서 원형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자, 원형 패턴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왼쪽에 모형 탭을 보면 돌출을 했고 못따기까지 한 것을 같이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돌출한 것만 배치하면 못따기가 적용되지 않은 객체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탭에서 돌출한 것과 못따기 한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우리 좌표계를 보면 X축을 선택해 줘도 되고 좌표계에서 이 X축을 선택해 줘도 되고 아니면 이 원형 패턴 할 때는 바로 이 외형을 클릭하면 저절로 중심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회전축으로 클릭해 주면 되고 개수가 바로 현재는 6개인데 요목표에서 18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를 선택하고 확인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목깎이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오른쪽에 치수에 보면 주서에 보면 지시 없는 라운드 R 3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위쪽 부분의 이 부분 그리고 기어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 바로 목깎이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둥글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3mm로 목깎이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목깎이를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축이 만나는 이 부분 그리고 반대쪽에 뷰큐브를 돌려서 반대쪽에 바로 이 부분이 3mm로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반지름을 바꿔야 됩니다. 반지름이 3mm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왼쪽에 C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깎아주는데 바로 거리값 1mm로 못깎기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 못깎기 옆에 못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거리값을 1로 변경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못따기를 2mm로 임의로 더 크게 한 것입니다. 반대쪽이 1mm이므로. 그래서 이쪽 모서리 뷰 큐브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쪽 모서리가 바로 못따기 1mm로 작업한 것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홈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모양들이 90% 이상 완성되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어떤 다른 축 같은 곳에 끼워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면을 잘 보면 이쪽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 표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입체 모양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은 평면이지만 평면과 평면이 아래쪽 평면이 만나는 이 가운데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즉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원형인 부분과 이쪽은 평면인 부분이 만나는 것이 되므로 평면과 원형이 만날 때는 평면에다가 X를 해서 이것이 원통면이 아니라 평면임을 나타내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서는. 그래서 이 원통면과 평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는 실선으로 스케치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측면도에 보면 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지름, 거리가 정사각형이고 가로, 세로 12mm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서 거리를 15mm만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출로 깎아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측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 메뉴에 직사각형, 세점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세점 직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한 점을 클릭하고 경사지게 클릭하고 세 번째 점을 클릭하면 선을 스케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해놓고 옮겨도 되지만 바로 형상 투영을 이 끝선 정확한 부분에 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형상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 큐브 홈뷰 상태로 두고 이 부분에 형상 투영을 줍니다. 자, 이 선입니다. 안쪽 선. 그래서 이 지금 뒤쪽 부분에 겹쳐지는 선을 눌러보면 이 선은 형상 투영이 된 선이 바로 아마 이 뒤쪽에 있는 선이 투영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형상 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꾸 겹쳐지게 나타나므로 바깥쪽에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선을 클릭, 경사지게 12mm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12mm 입력하고 엔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클릭해서 옮겨오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오겠습니다. 형상 투영한 선에 겹쳐지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겹쳐지게 되면 이제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원의 중심과 위쪽 선을 수직 지금 옆으로 도형이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직을 선택하면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회전시키고 측면과 다시 수직, 이렇게 수직을 주어야만 수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수직 구속합니다. 그 다음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원점과 옆쪽, 원쪽과 왼쪽도 구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 부분을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르기 할 때는 이쪽 치수를 우리가 26번 과제였던가요? 거기에서 작업할 때 이 치수가 있으면 구속이 치수에 의해서 다르게 되므로 치수를 지워버리고
자르기로 요 원의 바깥 부분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래야만 이 반원 모양으로 된 이 부분들이 영역으로, 돌출 영역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바로 이 자동 치수 및 구속 조건을 클릭해 줘도 되고, 그러면 바로 구속됩니다. 아니면 치수로 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자르기 한 선까지 거리를 하나씩 모두 해보면 좌우 거리가 같게 나와야 됩니다. 12mm를 살려놓고 자르기 해보면 이 거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빼보면 자, 하나씩 구속되면서 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경계선. 그러면 모든 선이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뷰 상태로 보겠습니다. 이런 스케치가 됩니다. 옆으로 90도 돌려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바뀐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면 자,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 영역을 하나, 둘, 셋, 가운데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Shift를 누르고 한 번 더 영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하나씩 클릭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자, 이번에는 차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으로 바꾸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출이 나왔다가 방향을 바꿔주면 우리 기어에서도 이 부분들이 오히려 차집합으로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쌓고 싶다면 접합으로 바꾸면 반대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고, 거리가 바로 우리가 도면에서 오른쪽부터 15mm 위치까지 평면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15로 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홈뷰를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홈뷰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작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31번 과제이므로 31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기어 부분은 이 이빨에 대한, 기어의 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피치1에서부터 이 끝원까지 거리는 모듈 M으로 한다고 해서 2mm가 됐습니다. 그 다음 모듈 값이 1일 때, 그 다음 이 피치1, 중심선이 있는 이 피치1부터 아래쪽까지가 이뿌리원인데 이 이뿌리원까지 거리는 1.25 곱하기 M 해서 M이 2였으니까 바로 2.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거리, 즉 이 피치1에서부터 이 끝원까지 거리는 바로 이쪽이 2mm, 반대쪽도 2mm가 있어서 4mm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뿌리원 거리는 이쪽이 1.25M을 해서 2.5mm가 되고 반대쪽도 2.5mm가 되기 때문에 총 5mm가 줄어들어서 31mm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기어 이빨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기어의 피치원과 이 끝원을 그려주고 이 피치원은 구성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구성선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이 기준이 되고 3번에서부터 1번 사이 거리는 0.785 곱하기 M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2번까지는 2분의 모듈 값, 그 다음 3번 선에서부터 4번까지는 4분의 모듈 값으로 거리를 해서 계산해보면 3에서 1까지는 1.57, 3에서 2까지는 1,
3에서 4까지는 0.5로 이렇게 선으로 거리값을 주고 선을 다르게 이게 스케치해서 구성선으로 변경해주고 치수를 입력한 다음 자르기 하고 나서 기어의 반쪽 모양을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밀어시켜서 기어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닫힌 영역이 되어야 하므로 아래쪽 부분을 닫아서 돌출을 준 것입니다. 굉장히 기어는 까다로운 공식을 외워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좀 이해하시고 기어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어를 작성하시면 좀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31번 과제에 대한 연습을 3D 부품을 모두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